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는 GDP가 역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월의 온건적인 발언에 힘입어 이틀 연속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1%대 강세를 이어갔는데요. 특히나 장 마감하고 나서 애플과 아마존이 실적을 냈는데 모두 다 시간외에서는 애플이 4%대, 아마존은 12%대까지 강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1분기에는 나오기만 하면 우리 장에 충격을 줬었는데 최근에 조금 발표되는 기업들은 일단 예상을 상회하는 소식을 꽤나 전해주면서 우리 장에 우호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들이 추가됐는지 지금부터 저희와 살펴보시죠. 일단은 뉴욕장 분위기부터 확인을 해보면 수정 앵커 말씀 주신 대로 3대 지수 모두 다 1% 이상 오른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출발할 때만 해도 사실 2분기 GDP 발표 소식에 영향을 조금 받아가는 흐름이었는데 지표가 조금 부진하자 되려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해석이 뒤따랐고요. 요즘엔 자신감이 필요합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이 우리 경제 괜찮아라고 이야기 내놓으면서 상승 탄력을 키워나갔고 결국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났죠. 여러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반도체 법안이 상원에 이어 하원까지 통과했고요. 어제 기후 법안에 관련해서 관련주들의 강세가 오늘 도드라지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의 빅테크 실적까지요. 지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일단 발표된 GDP는 좋지 못했습니다. 2분기 연속해서 역성장을 기록했어요. 예상보다 부진한 흐름이 나왔죠. 기업들의 재고 정리가 현실화됐어요. 재고 투자가 감소하는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나마 좀 방어해줬던 쪽이 순수출이 증가하면서 경제 성장을 지탱해줬다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지표가 좀 못 나오니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겠지 이런 기대로 또 해석이 되며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 외 소식들 점검해 보시죠. 일단 실적이요. 아마존이 시간 외에서 실적을 내놨습니다. EPS 같은 경우는 예상치에 못 미쳤는데 이 성장주 같은 경우는 매출 볼륨이 더 중요하다라는 평가가 뒤따랐고요. 그래서 매출을 봤더니 분야별로 모두 다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이 장중 1% 상승이었는데 시간 외에서 12% 폭등하는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존만 잘 나온 건 아닌데요. 애플 가보시죠. 애플은 고객 충성도가 굉장히 높죠. 그리고 브랜드 파워를 또다시 입증을 해냈습니다. 실적이 시간 외에서 발표가 됐고요. 예상치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왔죠. 분야별로 봤을 때 아이폰 매출 감소 시그널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인도에서는 오히려 매출이 2배 정도 뛰었다라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맥 같은 경우는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좀 감소세를 나타냈으나 탄탄한 아이폰 수요를 입증했기 때문에 시간 외에서 주가가 4%까지 뛰기도 했고요. 조금 상승폭을 줄여서 지금은 한 2% 정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마존, 애플까지 나왔을 때만 해도 좋았는데 조금 전 직전에 나와서 추가를 했습니다. 황급히요. 인텔입니다. 인텔 EPS 보시면 좀 예상보다 줄어든 것 확인이 가능하시죠. PC 부분이 전년 대비 25% 감소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도 예상보다 줄었고 앞으로의 가이던스까지 좋지 않은 상황이네요. 그러다 보니 시간 외에서 급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8% 이상 빠지는 흐름. 이 부분은 조금 부정적인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외 소식들 들어가 보면 장중에 시세적으로 가장 뜨거웠던 건 바로 친환경 쪽 되겠습니다. 태양광주 보시면 썬런이 30%, 플러그 파워 25%, 그 밖에 썬파워, 퍼스트 솔라 등의 종목들까지 모두 다 급등을 해서 시세 체크하면서 기분이 다 좋았습니다. 전기차도 보시면 테슬라 올랐고요. 리비안, 니콜라 올랐습니다. 루시드는 1% 정도 빠졌고요. 풍력 쪽도 같이 올라가는 흐름 포착이 됐죠. 좀 칭찬을 해본다면 어제 태양광주에 대해 장황한 브리핑을 내놨었는데 그 효과 있는 게 아닌가 이런 기분 좋은 흐름이 연출돼서 좋았습니다. 어제 전해드렸던 소식들 다시 한번 체크해보죠. 빠르게 갑니다. 일단 법안에 대한 이슈 확인해 보시죠. 왜 이렇게 친환경 쪽이 다 올랐을까요?
어제 에너지 헬스케어 법안 예산이 타결됐기 때문입니다. 지원 내용들을 보시면 전기차 구입 시 세액 공제한다, 가정용 집에 태양광 지붕 설치 시 세액 공제한다, 에너지 효율 주택으로 변환 시, 그러니까 신재생으로 변환할 경우 세액 공제를 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다 보니까 관련한 종목들 올라섰던 거고요. 미국과 유럽에서 태양광 모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태양광에 대한 이야기 저희 지속적으로 나누었는데요. 넘겨보시죠. 에너지가 부족하고 러시아가 계속해서 에너지를 가지고 갑질을 해 나갈 때마다 신재생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붙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태양광은 조금 더 선택지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넘겨보시면 그 이유가 바로 태양광이 더 빠르게 대체될 수 있다는 거죠. 태양광 발전 단가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 전해드린 대로 지금 석유 시대의 종말은 이 태양광이나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단가가 낮아질수록 빨라질 것이다라는 걸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라는 거고요. 유럽의 전기요금 대비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 단가는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는 가정용 태양광 설치를 독려하고 실질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어제 그런 맥락에서 미국 태양광주 이런 종목들 요즘 강하더라고요 라고 소식 전해드린 바 있었죠. 그리고 이 종목 체크하세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넘겨보시죠. 연 이틀 강세 움직임 나타냅니다. 인페이즈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가정용 인버터 업체로서 유럽향 매출이 많은데요. 어제도 그제도 모두 상승세 나타냈고요. 그 밖에 태양광주 연 이틀 강했습니다. 우리 시장으로 와봐도요. 어제 놀라웠죠. 하나솔루션 무려 20% 폭등이었습니다. 현대에너지솔루션도 14% 정도 뛰었고요. 시간 외까지 이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게 나타났었기 때문에 크고 작은 종목들 태양광 모두 다 분위기를 타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 정책이 붙었고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데 실적까지 잘 나왔네요.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어제 장 마감 이후에 실적을 내놨는데 컨센 대비 140% 플러스입니다. 하나솔루션은 72% 플러스 났기 때문에 어제 급등이었고요. 이쯤 되면 좋다는 이슈 다 나오니까 이거 경계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드는데요. 진만쌤과 요즘 태양광 이야기 많이 나눠봤는데 오늘 또 돌다리 두드리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AS에 나가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이어갈까요? 네, 오늘 태양광처럼 또 화사하게 의상을 입어서 오늘도 한번 좀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가져보도록 지금 하겠습니다. 유치원 원복을 입고 온 게 아니냐 이런 놀림을 네. 받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화사함을 전달하죠. 예쁘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다음 이슈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앞서 27일에 LG화학이 GM과 또 공급 계약을 맺었다 이런 소식이 나왔었죠. 먼저 LG화학이 GM과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었었는데 그 부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GM과 계약을 맺기는 했지만 이 사용처는 GM과 LG 에너지 솔루션의 합작법인인 얼티얼 샘즈가 됩니다. 총 95만 톤 이상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전기차 약 500만 대 분량의 배터리를 제작할 수 있는 양이라고 하고요. 올해 하반기부터 2030년까지 이어진다라는 소식은 많이들 접하셔서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어서 어제는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도 소식이 나왔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서 14조 원에 달하는 규모의 계약을 체결을 했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이는 지난해 연간 매출액인 1조 9천억 원의 7배에 달하는 수준이라고 하고요. 회사 설립 이래 최대 그리고 단일 계약 기준으로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역시 지금 정리된 거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공급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라고 합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 광양 공장에서도 좀 긍정적인 투자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연 4만 5천 톤의 전구체를 생산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전구체, 예전에 제가 들으면서 전고체랑 굉장히 헷갈려서 좀 개념을 정리해 봤는데요.
양극재 원가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중간 원료로 이러한 광물들을 가공해서 만든다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광양 공장에도 3,200억 원가량을 투입해서 전구체 생산 설비를 증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특히나 이 전구체가 2020년 기준으로 국산화율이 14%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중국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다고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자체 생산 능력을 거의 2배 가까이 늘리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의 호재가 전해지면서 관련주들은 그야말로 파티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어제 포스코 케미칼의 주가가 16% 넘게 거의 17%가량 올라가면서 관련한 다른 종목들도 훈풍이 이어졌는데요. 미래 나노텍이 어제 상한가로 마감했고요. KG케미칼도 15% 이상, BK홀딩스, 백광산업, 원중 같은 종목들이 함께 힘을 받아갔습니다. 특히나 이 지난주 목요일에 사연관 차장님께서 2차 전지주 내에서도 유망주로 포스코 케미칼을 꼽아주셨었는데요. 그때 1차 목표가로 13만 5천 원을 제시해 주셨는데 어제 달성을 했습니다. 다음 주에 월요일에 더블체크 시간에 가능하다면 제가 한번 AS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포스코 케미칼 쪽에서 긍정적인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지금 좀 정리를 해봤는데 15만 원 정도에서부터 18만 원 정도까지 다양하게 나와 있지만 일단 투자 의견은 모두 다 한결같이 매수를 외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제 이쪽은 또 어땠나 하고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역시 2차 전지 관련주에게 소식이 나온 건데요. 성일하이텍 어제 상당히 또 주목을 받으면서 코스닥에 입성을 했는데 공모가는 어제 5만 원으로 출발을 해서 시초가에서 5만 원 출발해서 10만 원까지 기록을 했으나 차익 매물이 좀 크게 나오면서 따상에는 실패했고 역시나 시초가 대비해서 12%가량 빠진 채로 마감을 지었고요. 관련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들도 역시나 일제히 어제는 하락으로 마감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LG 에너지솔루션은 보호예수 해제로 인해서 불확실성이 해소된 데다가 이 하반기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까지 같이 업어가는 상황이고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최근에 4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하면서 그 규모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27일에 보호예수가 해제됐고 1,200억 원 가량 담았고요. 그리고 28일 어제도 2,136억 원어치를 매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좀 전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포스코 케미칼 지금 어떻게 보면 좋을지 목표 주가 혹시 제시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전반적으로 뭐 이 부분들이 2차 전지 관련주에게 호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섹터 전반에 대한 의견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특히나 조금 의미 있었던 게 하나솔루션이나 포스코 케미칼이나 어제 급등이 나왔는데 네. 이들 종목으로는 공매도가 꽤나 많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 부분을 극복해낼 만큼 호재성 이슈가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좀 입증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애플카 이슈 모처럼 좀 들여다보고자 하는데 그 전에 애플 이슈 한 번 더 좋으니까 더 보죠. 애플이 실적이 잘 나왔고 시간에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장에 또 애플 관련한 종목들을 한 번 더 체크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넘겨보시죠. 애플 관련주들 일전에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하실 것 같아요. 이젠 아이폰을 사면 애국이다라는 이야기요. 아이폰 차기작이 임박했고 상반기에는 그 아이폰 13으로 인해서 이들이 좋은 실적을 내놨고 하반기에는 차기작으로 인해 실적이 좋을 거다. 이런 기대감 등장하고 있죠. 들어가는 업체들 되겠습니다. 이 중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좀 못 갔었고요. LG 이노텍이나 BH 같은 경우는 최근에 꽤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어서 매매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지 잠시 후 진만쌤과 이야기 나눠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애플카 이슈 한 번 더 들여다보죠. 요즘 또 스물스물 이슈들이 많이 들리더라고요. 과거부터 해서 애플은 애플카를 하고 있다라는 티를 엄청 냈어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4년도에 타이탄 프로젝트 이야기 있었죠. 그리고 나서 계속 누군가를 데려오고 무언가 사업을 추가하고 특허를 내가고 이런 소식들 한 번에 쭉 취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더해진 소식 2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넘겨보시죠. 애플이 애플카를 위해서
차곡차곡 사람도 모으고 특허도 모으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네요. 애플이 자동차 관련한 특허가 지금 한 250여 건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로 놓고 봤을 때는 역대 최고 특허가 지금 출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한마디로 애플카 개발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건데요.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애플이 최근에 람보르기니의 베테랑을 영입했다. 그래서 각종 시스템을 이가 주도해서 이끌어 갈 것이다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종목들이 과거만 해도 엄청 들썩였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러 번 이 이슈를 겪고 나서 시세가 그렇지 않구나라는 걸 인지했죠. 속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애플카는 조금 더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그래도 일단 체크는 해두죠. 애플카 관련주들 무엇이 있는지 넘겨보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씩 다 확인했던 것들, 인포뱅크, 모트렉스, LG전자, LG이노텍, 그리고 NCN, 에이스테크, 캠트로닉스 등등의 종목이 되겠습니다. 지금이 아닌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바라볼 종목이 있을지 시간 되면 같이 확인을 해 나가도록 하죠. 자, 그리고 가나안가나도 짤막하게 볼까요? 네, 앞서 제가 또 브리핑에서 전해드렸던 부분인데 삼성이 어제 2분기 실적과 그리고 하반기 전략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폴더블 폰을 본격적으로 대중화하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8월 10일에 갤럭시 언팩 행사에서 신작 공개한다는 부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어제장에서 UTI가 15%가량 올랐고요. BH 계속해서 잘 가고 있습니다. 5% 가까이 올랐고 이외의 종목들은 시세를 좀 혼조 양상을 보이긴 했는데 오늘장에서도 BH 계속 올라갈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나안가나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이제 8월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면 8월을 마주하게 될 텐데 시장 분위기가 6월 대비해서는 정말 많이 낮았잖아요. 네. 지금 뭐 각종 수주가 2차 전지, 무기, 신재생 속에서 들려오고 있고요. 환율이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외국인 수급이 조금 우호적으로 오고요. 긴축과 인플레 우려 좀 완화됐습니다. 반면에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어지고 있고 좋은 종목들이 꽤 나오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로서 강하게 가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테마 순환이 뉴스 따라서 많이 돌고 있어서 대응은 조금 어려운 장입니다. 인플레 변수도 여전히 남아는 있고요. 이런 8월 전반을 바라보는 전략도 지금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이슈 담았는데요. 지금부터 전략 함께 하시죠. 어, 1년 중에 이번 주가 정말 세 손가락 안에 꼽히는 여러 변곡과 이슈가 있는 주다. 이런 표현을 누군가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힘든 주가 지나갔습니다. 생각보다 좀 우호적인 결과들을 많이 받아냈고요. 8월 어떻게 보실지 이분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진만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8월 전망부터 짤막하게 해주시죠. 네, 사실 어제 기대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생각보다 힘이 약해서 좀 실망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이랑 한국과 이제 금리 차이가 역전이 된다는 거는 일부 부담이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했던 부분에 못 미친 거지 방향성 자체는 밑보다는 위로 많이 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시장을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빅테크 기업들도 다 나왔고 더 이상 이제 1분기 때 우리를 정말 힘들게 했었던 뭐 메타 정도만 이제 매매를 좀 더 맞았던 것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부분들은 그래도 생각보다 실적이 견고하게 나왔기 때문에 3분기 이전, 그다음에 8월 FOMC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에는 아무래도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무게 주는 기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그렇다고 해서 과한 상승을 기대하기보다는 우리가 시장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좀 대응을 해보는 부분들로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분위기 자체는 괜찮기 때문에 너무 이제 과한 기대보다는 시장 자체에 우리가 얼마 올랐으니까 얼마 올라야지 이런 이제 조금 예상보다는 시장이 얼마 올랐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대응을 해야 되지. 투자뉴스 세븐과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에 광고로 진만쌤 주먹 이렇게 한번 줘보세요. 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요. 사실 이걸 왜 했냐면 태양광 네. 저희가 그렇게 외쳤잖아요. 그리고 진만 쌤이 OCI 급락하고 나서 지금부터 봐도 됩니다. 태양광 전반은 긍정적이다. OCI도 지금 괜찮다라는 얘기를 하셨었는데 태양광주 AS 또 할까요? 저희 뭐 좋은 건 매일 하죠. 현대에너지솔루션, 하나솔루션, OCI 모두 다 단기간에 좋은 흐름 났습니다. 어제 하나솔루션 20% 급등이었고요.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OCI 같은 경우는 급락하고 사실 이 종목 왜 얘기하냐 했는데 어찌됐건 네. 저희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냈습니다. 더 끌고 가실 거예요? 어쩔 거예요? 이게 단기 급등이 좀 부담일 수 있잖아요. 네, 사실 제가 웬만하면 뒷걸음 치다가 이제 잡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정확하게 공략을 잘한 걸로 이제 좀 자화자찬 조금 하겠고요. 네. 일단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OCI를 제외하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이나 이제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조금 부담스러운 가격대에 진입한 것은 맞으나 일단은 시장 자체에서 이제 오늘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태양광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좀 좋은 결과를 냈고 그다음에 하나솔루션과 현대에너지솔루션도 조금 이제 실적이 정말 굉장히 그간 발목을 잡았던 요소들이 조금 이제 긍정적인 포인트로 접근이 되면서 이 부분들이 한 번 정도 외형적 성장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제가 매번 드리지만 신규 매수하기 그렇게 매력적인 자리는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기존의 보유자분들께는 조금 더 끌고 가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 앞으로 한 10%에서 20%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보자. 다만 평균 단가가 이제 뭐 4만 원 정도 이제 예를 들어 그 라인에 잡으신 분들께서는 저라면은 일부 비중을 좀 덜어가는 것도 이제 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필요하다라는 말씀. 밑에서 잡으신 분들은 조금 더 봐도 될 여유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이제 어느 정도 오늘 상승장에 정리를 하시라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기 관점에서는 여전히 뷰가 긍정적이나 단기간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비중을 좀 덜어내면서 이익을 챙겨보자라는 의견이시고 다시 또 막 공격적으로 담아볼 만한 타이밍이 되면 얘기 주신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양광주 저희 잘 골라서 좋은 수익 나서 기쁩니다. 자, 다음 이슈 가겠습니다. 어제 또 시장에서 뜨거웠던 게 바로 포스코케미칼이었어요. 포스코케미칼 이 소식을 전하자마자 그와 관련된 뭐 미래나노텍, 원준 이런 종목까지 다 가더라고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사실 양극재는 결국 계속 증설 투자 뭐 이런 게 있을 텐데 돈 많은 쪽으로 봤을 때는 LG와 포스코케미칼 이런 쪽이 결국 장기 싸움엔 우세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공시가 이제 나왔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저도 이제 웬만하면 장전에 공시 내지 말고 좀 이제 장중에 내서 이제 좀 보통 이제 장전에 내면은 윗꼬리가 남기고 다 내려오는데 장중에 내면은 그래도 이제 기술적으로 좀 이제 갭 상승에 대한 좀 부담감이 네. 덜할 수도 있어서 저도 장중에 좀 내는 거를 좀 추천드리고 일단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멘텀이죠. 이제 양극재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해서 사실 LG화학까지 같이 이제 으쌰으쌰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어제 LG화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를 드렸는데 네. 그럼에도 저는 아직도 이제 조금 의심의 눈초리를 가야 되는 부분들은 LG화학에 있다는 부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뭐 그런 부분들을 제외하고는 워낙 이제 무거운 종목이기도 한 기업들이 이제 많이 올라서 그런 이제 좀 반사 수혜를 많이 입은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포스코케미칼이 그동안 문제되었던 부분들이 이런 이제 수주 공급 계약이나 혹은 영업이익률로 이제 전환이 안 되는 그런 이제 리스크가 있었는데 생각보다 한국 업체들이 이런 부분들에서 빨리빨리 좀 실적 혹은 이제 이런 경사 같은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적으로 내보내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전구체죠. 이제 전구체 아까 이제 이야기를 코멘트 드렸는데 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보통 양극재 시장이 활성화가 되면은 바로바로 전구체 시장도 빨리빨리 반응을 하고요. 당연히 이제 관련주로서는 E&D가 국내에서는 그래도 전구체 관련해서는 탑 기업으로 어느 정도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E&D 수혜를 좀 기대를 하면서 E&D 상승 여력이 조금 더 남아있다라고 관심주에 담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전에 이제 LNF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고 이제 어제 나온 포스코케미칼도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 국내 탑 양극재 업체 중에 한 군데만 아직 안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죠. 네. 심리적인 이제 조금 이제 합리적인 의심으로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만도 되는 부분들이 SK온도 마찬가지로 많은 양극재를 필요로 했고 어느 정도 에코프로비엠과의 서로 협업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기대해볼 만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들 2차 전지들이 그래도 전후방 산업에서 견고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눌림목에 매수가 가능하다는 포인트. 그럼 포스코케미칼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에코프로비엠이나 LNF는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초과적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신규 공략도 가능하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케미칼에 대한 전략을 제가 놓친 걸까요? 포스코 케미칼은 단기 급등 나왔는데. 네. 저는 조금 이제 매물 부담이 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오르면 팔고 이제 내려가면은 잡고 맞아요. 이제 이런 방법이 조금 이제 현재 시장에서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한국 시장이 이런 부분들을 좀 화끈하게 반영을 해주면 저도 계속 들고 가세요라고 했는데 워낙 매크로적인 측면이 맞아요. 불확실하다 보니까 이익을 줄 때 잘 챙기는 부분들도 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50% 정도의 비중은 줄여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혹여나 위쪽에서 조금 물려 계신 분들께서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스코 케미칼, E&D, 에코프로비엠 각각에 대한 전략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사실 진만쌤이 이야기하시는 과정에 집중해서 듣고 있으면 굉장히 많은 종목 힌트들이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눈치 빠른 시청자분들은 다 캐치를 하실 텐데 그냥 잠시 딴짓하면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셔야겠어요? 네, 그런 분들께서는 메모를 하시거나 이제 센스 없으셨어요, 내일 지금. 공개 방송이 있죠. 유튜브 다시 보기를 네. 보셔야죠. 그러네요. 네. 투자뉴스 7으로 검색하셔가지고 다시 보기 보시면 천천히 또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진만쌤이랑 어렵네요. 저랑 풍짝이 잘 맞는 편인데 오늘 좀 어긋났습니다. 자, 애플 이야기로 가보죠. 애플 실적 나왔고 시간에 네. 좋은 흐름 나왔어요. 저희 애플 관련주 정말 입이 마르고 닳도록 얘기를 다뤄봤습니다만 그래도 나왔으니 전략 챙겨보고 애플카는 진만쌤 보수적으로 얘기하시겠죠? 네. 애플카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 저는 믿지 않고요. 이제 그냥 매번 이슈가 나오는데 그냥 제작 정도로 사실 예전에는 정말 강한 상승을 냈었죠. 그다음에 기아랑 현대차까지 손잡는다고 할 때 난리 났었잖아요. 네, 난리 났었는데 이제 그거는 과거의 영광이고 지금은 이제 관련주들이 잠깐 이제 VI 걸리거나 이제 그런 수준에서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애플카는 또 왔네 이제 또 왔네라고 지금 자막이 나갔는데 아마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단기 이슈로 마무리 지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인 거는 글로벌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도 애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상하이 봉쇄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맥을 좀 제외를 하고는 아이폰이나 여러 가지 부분들은 그래도 좀 유의미한 실적이 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도 거의 3% 넘게 상승을 하고 있고 지금 나스닥 선물이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제가 마지막에 체크하고 나왔는데 일단 오늘 시장도 좀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주 혹은 이제 애플 관련주들은 오늘 어느 정도 단기 시세 분출이 부담이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갭상 시작을 할 것 같은데 저라면은 예를 들어 LG 이노텍이 갑자기 이제 갭상 시작을 한다 혹은 이제 관련주들이 좀 갭으로 위로 시작을 한다 하시면은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매도 포지션 잡으시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워낙 이제 실적이 아예 다 좋았다면 그만큼 더 많은 상승을 있을 걸로 이제 보였는데 그럼에도 그 여러 가지 수치 이내에서 의심해 볼 만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은 그래도 확실히 힘이 좀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관련주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조금 이제 갭상을 하게 될 경우에 일부 매도 포지션을 잡으시고 나머지 일부 비중만 장 마감까지 들고 가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고요. 만약에 또 유의미한 변동성이 생기면 제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나와서 또 다시 한번 AS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전반적으로는 신재생도 그렇고 포스코 케미칼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전부 다 이익을 조금 챙겨가자라는 쪽이에요. 네. 그럼 다 팔고 뭐 사요? 다 팔고 뭐 사면은 다 팔고도 좋은 기업들도 사야 되고 이제 최근에 또 원래는 한국 시장에서 실적이 잘 나오면은 또 윗골이 남겼었는데 또 이제 어제 태양광 업체들이나 혹은 기차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업체들을 보시면 또 최근에 또 잘 쳐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종목도 혹은 이제 원래는 그냥 그렇게 크게 시장에서 두각을 못 받았었는데 의외의 실적을 보여주는 기업들 한번 이제 시장 섹터로 묶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저희한테 아이폰 차기작 했을 때 자화전자 봐야 된다라고 제작진에 코멘트 해주셨다라고 했는데 네. 그 얘기는 안 하실 거예요? 이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네. 일단은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어제
X자로 이제 말씀드려요. 아마 오늘 갭으로 시작할 것 같아서 조금 이제 말씀드리기 좀 부담 가는 부분도 있는데 혹여나 이제 갭으로 시작하지 않게 될 경우에 자화전자 같은 경우 이제 당연히 이제 애플, LG 이노텍, 그다음에 자화전자 순으로 이어지는 여러 가지 밸류 체인 이내에서 최근에 공장 증설을 한 것으로 이제 2월에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자화전자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오늘 이제 정말 높게 시작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초가에 관심을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은 게 그간 워낙 잘 올렸었고 그다음에 잘 조정을 받았고 바닥에서 올라올 수 있을 만한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자화전자 이제 아이폰 14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진만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진만스픽이 섹터가 좋아서 추가 실적 기대되는 종목. 전혀 가늠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이제 2차 전지, 에코프로비엠이나 코스모 신소재가 좋았으니까 LNF도 좋겠지라고 하는 합리적인 이제 이런 의심이 가능한 구간이죠. 그래서 어제 의외의 실적을 좀 발표한 섹터의 대장주들이 좀 있는데 그런 뷰로 봤었을 때는 일부 이제 같이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이제 업황이 죽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대장주들이 증명을 해줬기 때문에 섹터가 좋아서 추가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들을 한번 두 가지 정도 가져와 봤고요. 뭔데요? 네, 일단 먼저 전선 쪽, 그다음에 인프라 쪽 두 이제 섹터 나눠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 근데 저희 LS 일렉트릭이랑 현대 일렉트릭을 진만쌤이 예전에 픽으로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더 이제 강조를 드리는 게 아직 실적이 안 나왔으니까 이제 한 번 정도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전선 쪽에서는 LS 일렉트릭이 생각보다 이제 인프라 쪽 같이 사실 전선 인프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LS 일렉트릭이 굉장히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오랜만에 좀 강한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대한전선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실 때가 된 것 같은 게 아마 같은 섹터고요. 그래도 시장 점유율이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매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을 잘 다진 기술적인 상황,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순매수세를 보셨을 때 대한전선도 한번 이제 호방건설 인수 이후에 한번 긍정적인 모멘텀을 기대해 보자라고 해서 대한전선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제 장 막판쯤에 이제 두산밥켓이 실적 발표했는데 의외로 호실적을 엄청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의외의 종목들이 나와서 이제 관련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 마찬가지로 인프라 관련주로 이제 현대일렉트릭 같은 거 여러 가지 모멘텀이 조금 더 있어서 충분히 관심 가져볼 만한 상황. 이제 두산 밥켓이 아마 갭으로 상승을 시작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같이 으쌰으쌰 하다가 실적이 딱 나와서 실적이 좋게 되면은 추가적인 랠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주로 두산 밥켓이 오늘 긍정적인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현대일렉트릭도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말씀. 그래서 섹터의 지표를 나타내는 대장주들의 실적이 좋다면은 후발주자들도 같이 좋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이제 전략으로 한번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연결고리 전략 좋은 것 같아요. LS 일렉트릭과 두산밥켓이 좋은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대한전선과 현대일렉트릭을 또 추가적으로 보자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짤막하게 무료 공개 방송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내일 이제 13시에 시작을 할 거고요. 이제 다 나왔습니다. 이제 더 우리를 붙잡을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은 제외를 됐고요. 중대형주 정말 제가 그래도 자신 있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중대형주 매매 전략을 제가 간단하게 맛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정도 내일 13시에 점심 드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은 순한 맛, 수익은 빨간 맛, 진만쌤과 함께 여러 가지 다양한 맛을 보시길 바랍니다. 김진만쌤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